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1년째 운수 쪽 일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강원도에서 25년간 집게차로 중공무원 소속으로 나라에서 주는 일로 해서 수입을 벌어가셨다고 합니다. 월 수입이 약 한 200만원 정도 되셨다고 해요. 뭐 이것저것 다 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세의 나이로 퇴직 후에 이제 63세가 될 때까지 이제 1년 가까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경비일도 알아보시고 뭐 다른 일 이것저것 알아보셨는데, 운전 일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다른 일을 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운수 쪽 일을 알아보는데, 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뭐 찾아보기도 하시고, 직접 뭐 찾아가셔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선탑도 진행해보고, 요즘은 뭐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선탑을 타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무겁고, 자기가 지금 시작해서 만약에 망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 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희 초창기 창업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이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창업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는 더 큰 집에 가기 위해서, 누구는 가진 빚을 모두 청산하기 위해서, 즉 모두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의 일단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두려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세상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려울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TV를 좀 봤어요. TV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서 호랑이야 하이파이브를 하겠다고 그 호랑이 우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경찰서에 이제 잡혀간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호랑이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없고, 또한 이런 데이터가 술로 인해서 지워졌다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곰한테 가가지고 귀싸대기 한 대 때려보고 그러다가 한 대 맞고 죽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이 없다면 두려움 또한 느끼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별적인 환경에서 각자 다른 경험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느낀 경험들이 우리 안에 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은 위험한 것, 또 어떤 것은 재밌는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창업이란 누구의 도움 없이, 물론 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구의 도움, 돈적인 뭐 금전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 힘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회사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충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치를 무의식 속이든 의식 속이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내 힘에 혹은 내 지식의 불안점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즉 저는 자기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일에 대한 불신,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불신, 즉 불확실성이죠. 저는 이런 시작할 때 일말의 의심도 없이 자기 자신을 믿어라 라고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시작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선택을 믿고 가야 돼요. 그때까지 이제 이 자기의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런 연습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즉시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좋으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신가요? 실천하는 것이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실천을 해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천을 통해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실패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창업을 좀 이제 새로 만난 분한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랑 좀 가까운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던가 가족들을 느끼면은 굳이 화물차 창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해라. 뭐든 좋다. 아침에 일어나기를 몇 시에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뭔가를 계속 도전을 하는 연습을 계속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실패를 할 것이에요.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화물차나 이런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이 이런 게 좀 과한 이런 창업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실천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창업과 회사 생활이 다른 점은 창업은 회사 생활은 자기가 그냥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지만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갖고 투자를 해서 일단 손해를 처음에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든 육체적이든 뭐든 손해를 봐야 돼요. 손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에 의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창업이고 투자입니다. 정반대의 일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많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책을 사요. 책을 10,000원짜리 책을 사서 10,000원짜리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내용의 실천을 통해서 그 10,000원의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던가 노하우를 얻어낸다면은 이것은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괜찮고요. 뭐 펀드에 뭐 10,000원, 20,000원, 뭐 한 달에 10,000원씩 투자를 해보겠다. 이것도 괜찮고, 뭐 아파트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뭐 이런 뭐 대출이라던가, 뭐 지금 현재 뭐 금리는 어떻게 되고 아파트 상황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돼서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상승을 하고 어떨 때 떨어지는지에 대한 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싸게 받아서 굳이 매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트럭이라던가 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런 경험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냐면은 창업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업이라는 것은 자영업입니다. 회사 생활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든 회사에 내 시간만 들여서 거기 회사에 나가기만 하면 원하는 업무를 잘했든 못했든 돈을 줘요. 하지만 창업은 창업이나 혹시 투자는 일단 모두 어떤 걸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창업이나 투자는 돈을 이용하고 또한 거기에 내 노력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화물을 하시려는 분들 대부분 돈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 두려움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합니다. 돈이 만약에 내가 한 10억 있는데 한 1,000만 원 투자한다면 뭐 한번 경험해보자, 뭐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우리는 뒷배가 튼튼하지도 않고 대부분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도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실패를 하면 피해를 보는 내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망하면은 나 혼자 힘들면 되는데, 내가 망하면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모든 가정이 다 힘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나도 더 힘든 결정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26세의 나이에 화물차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은 원래는 좀 괜찮게 잘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순수입으로 벌어오셨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항상 돈이 필요할 때 10,000원 주세요. 그럼 엄마 한 2, 3만 원씩 항상 주시고, 한 3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한 5, 6만 원씩 항상 주시고, 일을 안 해도 일을 아예 못하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부담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불편 없이 자라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사업도 이제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뭔가를 책임지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에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사회생활에 뛰어들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정말 좀 들었어요. 내가 정말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불편함 없이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철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다가 돈을 좀 많이 갖다 드렸는데, 나한테 남는 수입이 약 한 10만 원 정도? 제 생활비가 약 한 1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에 약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가 교통비용으로 나갔어요. 교통비용으로 나갔고, 제 생활비는 2만 5천 원에서 약 3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말 너무 지옥 같았어요. 매일 한 달에 거의 한 번 쉴까 말까 하고 회사를 나갔어요. 회사를 나가서 생산직이었는데
죽어라고 일을 했어요. 아침 뭐 한 9시에 가서 밤 8시, 9시 거의 12시간, 뭐 많게는 13시간 이렇게 항상 일하고 오고, 그렇게 일해도 정말 많이 받아야 뭐 한 250, 230, 평균이 230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이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뭐 이제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의 한 달에 제가 부모님한테 받는 돈으로 약 100만 원 이상 항상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한 2, 3만 원으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지옥이었어요. 거기는 지옥이었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싫고 너무나도 힘들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가면은 올 차비가 없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하나 너무 뽑아 먹고 싶은데 500원짜리를 손에 딱 들고 자판기 앞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마다 가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이 500원을 넣어서 사이다를 뽑아 먹을까 말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렇게는 죽어도 못 살겠다. 그 회사에서 10년 일한 사람이 약 한 300 조금 넘게 받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일해봤자 거기서 300을 받으면서 일을 할 텐데, 내 인생이 끝나질 않겠구나.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나한테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생활을 50년 이상, 최소 50년,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나한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그 현실이 너무 두렵고 그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갑니다. 회사를 가서 9시에 도착을 해서 일단 뭐 회사 생활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회사를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12시부터 막 1시에서 1시 15분까지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은 11시 50분 딱 되면은 밑으로 막 뛰어 내려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어요. 뭐 라면을 먹던가, 뭐 뷔페,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간단하게 딱 먹고 올라와가지고 양말을 팔았어요. 양말을 회사 앞에서 이렇게 좀 이제 테크노파크처럼 이렇게 공장 단지가 모여진 곳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좀 인구가 많이 몰리죠. 그쪽에 가서 양말을 팔았어요. 공장에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이제 떨이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뭐 500개 뭐 얼마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다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막 팔았어요. 팔고 그리고 회사 일이 8시에 밤 8시에 끝나면은 8시부터 이제 뭐 한 12시까지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고 이제 12시 반쯤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씻고 잠깐 눈을 붙여요. 한 10분, 20분 단위로 딱 잠깐 눈을 딱 붙이고 일어나서 1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가요. 우유 배달을 합니다. 1시부터 약 한 4시, 5시까지 4시 정도까지 그냥 우유 배달을 해요. 우유 배달을 하고 4시에 우유 배달이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유 배달을 해요. 이제 우유 배달을 2개를 한 거죠. 그렇게 우유 배달 2개,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양말을 팔고 회사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점심에 양말, 대리운전, 그리고 저녁에는 우유 배달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잡을 한 거죠. 5잡.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잠은 뭐 만약에 우유도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속도가 막 빨라져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화물차 납품하는 것처럼 또 우유도 이제 코스를 익히고 하면 이제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회사 일 딱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바로 회사로 딱 달려가서 딱 도착하면 7시에요. 8시쯤 돼요. 그러면은 회사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가서 박스를 딱 깔고 거기서 약 1시간 동안 자요. 9시에
8시 55분까지 딱 자고 막 일어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틈틈이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10분, 15분 단위로 잠을 계속 자요. 이렇게 10분, 20분 단위로 잠을 계속 잤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화물차를 하겠다고 돈을 약 한 1년 동안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처음에는 저희 그 가족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친구의 어머니까지도 다 전화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니나 위에 무슨 화물차냐고 막 그랬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스럽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저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야, 너는, 왜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막 기절도 막 하고 이랬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우유 배달 하다가 막 또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막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졸려요. 자다가 막 새벽이니까 막 굴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얼굴 다 까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그 친구가 봐왔기 때문에, 야, 너는 뭐든 해든 어떻게든 너는 뭘 하든 간에 성공을 하겠다. 난 너가 화물차를 해도 반드시 그 안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힘들 때마다 저렇게 항상 위로를 해줬어요. 술도 사주고, 제가 우유 배달 너무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 하면은 같이 와서 우유 배달도 같이 해주고.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너무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돈을 모으고 화물차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참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 친구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작은 도전들을 계속 했어요. 처음엔 물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노점산 양말 사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 깔기까지가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고, 결국에는 2주 3주가 걸려서 결국에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 1시간 동안에 그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돈의 2분의 1을 벌었어요. 3만 원, 5만 원을 번 거죠. 1시간 반 동안에. 아줌마들도 또 와서 사주시고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우유 배달도 이제 우유 배달을 좀 이제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이 지역권을 한번 사볼래. 그래서 500만 원을 드리고, 내가 아파트 단지를 제가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총판권을 사는 거예요. 총판권을 사가지고 운영도 해보고, 뭐 알바도 하나 뽑아서 한 곳은 또 알바를 태우고, 나는 또 우유 배달도 이렇게 해서 해보고, 또 대리운전도 뭐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이제 꽁지나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꽁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막 하면서 제가 부딪히려고 하고 힘들어도 계속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막 생겨났어요. 너무나도 그래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매일같이 내 자신한테 괜찮다,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단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라는 말을 아침 일어나서부터 잠 잘 때까지 거의 단 한순간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중간에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는지 몰라요. 울기도 많이 울고, 넘어졌을 때 정말 바닥에 앉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졌을 때 바닥에 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너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다 했을 때도 정말 울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치다가 죽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내가 향후 미래에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루에 2만 원, 3만 원, 하루에 500원짜리 하나 쓰기가 아까워서, 너무 무서워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쓰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은 난 그게 더 두렵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뭐 그만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닌겔이나 빨리 놔주기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건방지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좀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뭐 야쿠자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정말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창업하는 것도 물론 무섭지만 그 현실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내 시간을 자꾸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향후에 와 내가 어떤 모습일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니까 이렇게 사는 거는 하루에 뭐 500원, 1000원 갖다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갖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창업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죠. 같은 두려움이긴 한데 창업의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현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다. 계속 도전을 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푸드트럭 그 사이에도 푸드트럭도 뭐 이렇게 사가지고 푸드트럭을 또 임대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회오리 감자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붙이는 스티커형 이제 문신이죠. 지워지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또 팔아서 또 성공도 했어요. 뭐 대성도 하고 했어요. 크게 돈도 벌기도 하고 뭐 큰 돈이라고 해봐야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뭐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뭐 그때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때도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여름 또 여름에 또 여름 휴가 때 가가지고 또 장사를 또 해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서 한 7일에서 한 8일 정도인가로 해가지고 아마 한 8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렇게 또 장사도 해보고 양말도 팔아보고 푸드트럭도 뭐 한 3, 4개까지 샀었어요. 3, 4개까지 사가지고 또 팔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물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나는 오토바이로 막 우유 배달하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딱 1톤 냉동 탑차를 딱 하나 끌고 오더니 내가 그 우유 배달하는 그 지역에 우유를 탁 놔두고 가는 걸 딱 보고 이제 오토바이는 너무 추워서 나도 저런 차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화물차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까지 오게 됐고 여기까지 또 오게 돼서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두려운 게 당연한 거고 저 역시도 그랬고 너무나 두렵고 지금 역시도 뭔가를 투자할 때 항상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무섭고 무서워서 뭐 피했더라면은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설레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예상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까지 그것까지도 모든 위험성을 내가 다 감당하고 그 정도의 선으로만 딱 투자를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내가 이것도 알고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커버해 나갈 수 있겠다. 난 그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뭐 맨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을 투자했다면 몇천만 원을 투자하고 몇천만 원이 되면 또 이제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몇 억씩 투자하면은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겠죠. 또 한 방에 또 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소심해서 좀 그런 게 안 돼요. 좀 이제 과감하게 막 몇 억씩 투자해서 땡겨서 막 투자하고 땡긴다고 해서 땡겨지지도 않는 거고 대출이 그래서 저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도전인데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이나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걸 또 알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평생토록 이렇게 유튜브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이 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항상 제 꿈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에 항상 도전을 하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좀 행복한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꾸린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남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더 긍정적인 면으로 이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도전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거고, 계속해서 그래도 자기 상황에 맞고 자기 능력에 맞게 조금씩 계속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조금씩 이제 설레임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계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엔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패와 성공을 계속 맛보면서 이런 것들을 즐겨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했고 남이 했고 제가 했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여자도 할 수 있어요. 화물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해. 그러면 여자가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자분들도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우유 배달 뭐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뭐 짧게 일해서 1톤 차로 이렇게 하는 뭐 좀 좋은 일들도 있다 이러면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선을 딱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끝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 낭중은 반드시 창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